안녕하십니까. 경찰학 김민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경찰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양도 많고 다뤄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경찰학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중간이라든가 이동하는 중간에 짧은 시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꼭지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설한 강의는 꼭지점 특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거 하나하나 꼭지별로 정리해 드릴 테고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실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적응력을 생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쟁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룰 쟁점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행정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라는 것을 다뤄볼 겁니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인데 이 이름을 잘 보시면 일정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첫 번째, 불가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쟁자는 다툴 쟁자예요. 그래서 불가쟁력이라는 말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불가변력, 변자가 변화할 변자니까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불가변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라는 공무원이 징계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갑이 이 징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본인 입장에선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당연히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징계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나에게 내려진 징계가 너무 과하다. 한 번쯤 더 다퉈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죠. 이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소청심사위원회로 가는 기간은 30일 이내가 됩니다. 이렇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갑의 소청 요구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한번 징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공무원 갑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만이 생긴다면 그때 법원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갑은 법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역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아주 특별하게 필요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가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으로 가서 소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가 됩니다. 이렇게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만약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1년이건 10년이건 지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소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믿었던 나머지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0일이라는 제약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90일이 지나고 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다툴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갑은 90일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그 결과를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가 없다. 즉 90일이 경과했을 때 갑에게 생기는 효력이 뭐냐? 바로 불가쟁력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당사자인 갑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게 불가쟁력입니다. 그 다음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인데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함부로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행정청에게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나서 발생하는 효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다. 불가변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불가쟁력은 당사자인 갑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인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들은 바꿀 수 없으니까 불가 변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즉 불가 변력이 발생했다고 해도 불가 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반대로 불가 쟁력이 생겼든 불가 변력이 생겼든 불가 변력이 생겼다고 해도 소를 제기하는 것은 90일 이내라면 가능한 거고 당사자에게 불가 쟁력이 생겼다고 해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불가 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바꿀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소청심사위원회는 한 번 내린 결정에 불가 변력이 생기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불가 변력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행정청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걸 취소라고 하죠. 또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적법하기는 하지만 사정에 맞지 않더라. 그래서 바꾸는 걸 철회라고 하죠. 그럼 취소와 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행정청이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가 변력이 발생 안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한 경우에만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불가 변력과 불가 변력은 발생하는 대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가 쟁력과 불가 변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불가 쟁력과 불가 변력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납니다. 이것만 알고 중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문제 보시죠. 자, 불가 쟁력과 불가 변력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일정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거나 방금 설명드린 건 90일 이내였죠. 경과했다는 말은 그 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쟁송수단을 다 거쳤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됐다. 아까 한자가 다툴 쟁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은 불가 변력이 아니고 불가 쟁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행정법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문구를 하나하나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경찰행정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불가 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즉 불가 변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청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죠. 쟁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당연히 다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한번 봅시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면 불가쟁력은 행정청이 아닌 당사자에게 발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행정청은 불가쟁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게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취소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통설은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 공정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효, 하나는 취소입니다. 무효는 원래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정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라고요.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로 공정력입니다. 그러면 이론적 근거는 뭐냐? 왜 공정력을 인정하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그 유효성을 믿고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갑자기 취소해버린다?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유효함을 믿고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공정력을 인정하는 거지 행정청은 늘 옳고 바른 결정을 내린다. 즉 행정권의 선언적, 미리 경험했던 우월적 지위. 행정청 너네는 이런 걸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우월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한 처분은 무조건 효력을 인정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 유효성을 믿고서 법률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행정권의 선언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가 아니라 바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행정법의 첫 번째 쟁점인 불가증력과 불가변력 그리고 4번 지문에서 등장했던 공정력까지 깔끔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데는 전혀 무리할 게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쟁점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